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게 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의 원생활이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지아이. 오늘 하루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 친구랑은 잘 지냈는지, 물론 키즈노트 같은 전달 매체나 선생님들의 보고를 통해 우리 아이의 원생활을 많이 전달받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직접 하루의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원을 마치자마자 엄마를 만나서 제잘제잘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언어 발달이 조금 미성숙하거나 아이가 내성적이어서 남자아이라 말수가 적어서 등 여러 이유로 아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잘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 주로 하원을 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오늘 어린이집 어땠어? 좋았어? 응. 뭐 하고 놀았어? 친구랑 놀았어? 응. 재밌었어? 응. 이런 단편적인 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어머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께서는 사진 속에 있는 우리 아이 모습을 보면 혼자 딴짓을 하고 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선생님이 꼭 우리 애만 손을 잡고 있어요. 등 단편적인 정보로만 확인하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하루를 아이에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이런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맨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이지쌤이 경험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팁을 가지고 왔어요. 경험을 잘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고 또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집에서의 일상 대화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네, 어려워요. 오늘 하루나 주말에 있었던 일 등 자신이 겪은 일련의 경험을 말하는 데는 단순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 외에도 많은 능력들을 요구하거든요. 가정에서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왜 경험 말하기는 어려울까요? 아이가 이제 수년 동안 태어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언어 발달, 즉 일상 단어를 이해하고 표현한다든지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통해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진 거예요. 또 이제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가정 내에서의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해진 상황인 거죠. 엄마인 우리가 내 아이에게 매일 하는 그런 일련의 말들이 있잖아요. 밥 다 먹고 TV 보자, 간식 먹을 거야? 정리해 등등. 그런 익숙한 대화가 이제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초보적인 대화 기술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어떤가요? 가정이라는 느슨하고 또 이제 안락한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곳이죠. 아이는 유치원에서 매 시간마다 정해진 일과를 따라야 하고 규칙을 지키거나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하루 일과에 참여해야 해요. 자유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능동적으로 놀이를 하며 친해지기, 그리고 우연찮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도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재밌는 수업 시간이나 또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지루한 재미없는 수업 등을 보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것을 경험해 나가면서 학습해 가야 합니다. 물론 몇 개월간 원을 다니면 그러한 큰 틀에서의 일상적인 규칙이 이제 익숙해지죠. 하지만 사회성과 대인관계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는 이 유치원 시기의 아이의 하루 일과는 언제 에피소드가 생길지 모르는 다양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은 산책날인데 원래 산책날인데 비가 와서 산책이 취소되었다든지 자유시간에 놀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자기 놀이에 집중하느라 내 말을 본의 아니게 무시를 했다든지
오늘 발표 시간에는 내가 가장 먼저 발표를 했다든지, 오늘 점심 메뉴가 너무 맛이 없었다든지, 또 간식 시간에 딸기가 나왔는데 내 딸기가 이제 옆에 친구 딸기보다 조금 더 작았다든지 등등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 아이를 휩쓸고 가게 되고, 아이는 그때마다 다양한 감정의 변화와 경험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이 다 지나가고 집에 올 때쯤 아이에게는 그러한 일련의 상황이 다 끝나 있어요. 이제 아이도 퇴근 시간인 거죠? 집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좀 놀기도 하고 편안한 가정으로 가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미 중요한 그 사건들, 상황이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엄마는 오늘 있었던 일을 묻습니다. 아이가 어떤 경험을 생경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기억을 포함하는 인지 능력, 그리고 상위 언어 능력 등등이 필요한데요. 이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중요도와 즉각성,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즉, 아직 어린 시기인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원에서 아침에 이제 원에 등원하자마자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화도 나고 막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올 때쯤이 되면 이거는 이제 다 지난 일이 된 거예요. 즉, 아이의 감정도 이미 다 가라앉았고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 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 버린 경험을 보다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오늘 이지쌤이 5가지, 기본 어휘, 기억하기, 순서화하기, 중요도 파악하기, 질문의 구체화,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우선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이 다소 지연된 경우라면 원에서 사용하는 어휘들과 그 개념들을 많이 인지시켜 주어야 할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 어휘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알고 있는 어휘, 이미 알고 있는 어휘를 빠르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주 어렸던 시기처럼 단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단어를 빨리빨리 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련의 경험을 말하려면 기본적인 어휘 산출 이외에도 다양한 인지적인 과업들이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어휘를 끄집어내는데 힘을 다 써버리면 다른 인지 작업을 처리할 힘이 남아있지 않겠죠. 어휘가 빨리빨리 그때그때 생각난 어휘가 빨리빨리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머릿속에서 이 아이가 어휘를 산출하는데 힘들이지 않고 처리를 해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어휘가 빨리빨리 나오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아이랑 가정에서 있을 때 아이와 함께 아는 단어 빨리 말하기,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상되는 단어들을 빨리빨리 말하기, 또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 관련된 단어를 누가 더 많이 말하나 놀이 등 어휘를 빨리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놀이들을 진행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런 놀이들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단어들을 빨리빨리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만약 아이가 이러한 점을 어려워한다면 다양한 단어들을 직접 카드 등으로 눈으로 보여주고 내가 본 단어를 빨리빨리 말하기 놀이 등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번째는 기억하기입니다. 일련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아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그걸 다른 일을 진행하고 난 뒤에도 다시 기억해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시간 텀을 두고 다시 묻기 놀이를 가정에서 진행해 보시면 좋아요. 자, 이지야, 오늘 엄마랑 기억할 단어는 트럭이야. 엄마가 너 지금부터 목욕할 건데 목욕 다 하고 나서 기억 단어가 뭔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간단한 단어나 어구 혹은 문장을 기억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아이마다 이제 어떤 활동을 하면서 10분 정도 있다가 혹은 조금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에 얘기해 줬는데 그게 원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는지를 다시 묻기 놀이를 해보는 것이죠. 아이가 잘 기억하면 이렇게 시간을 늘리거나 기억해야 될 단어의 개수를 늘려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한테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하고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가 지시한 내용을 잘 기억 저장소에 잘 넣어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몸과 머리를 쓰고 난 뒤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제 나중에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아까의 기억 단어를 아이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 바로 정답을 알려주지 마시고 약간의 힌트를 줘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로 든 단어가 뭐였죠? 기억하세요? 네, 트럭이었어요. 그럼 아이가 기억을 못한다면 아까 엄마가 말했던 게 자동차 종류였는데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도 아이가 맞추지 못한다면 아이가 이제 활동하는 시간을 조금 더 짧게 해서 빨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도 기억하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 3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한번 기억을 하고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책임감, 행동, 이해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3가지 단어 다 노력이 필요한 단어죠. 책임감, 행동, 이해. 영상 끝날 때까지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3번째는 순서화하기입니다. 아이가 일련의 상황을 이제 기억할 수 있다면 이를 순서화할 수도 있어야 해요. 평소 아이에게 일상에서 시간에 따른 순서를 자주 알려주시고 이를 말해보라고도 해주세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 나중에는 점점 긴 시간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말 아침에 자, 이지야, 오늘은 엄마하고 간단하게 아침밥을 먹고 엄마가 간식으로 귤을 줄 거야. 그 다음에 치카할 거야. 알았지? 자, 방금 엄마가 순서대로 뭐라고 했지? 라고 해서 순서에 대한 것들, 지금부터 일상에서 일어날 순서를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아이한테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엄마가 말한 3가지 활동을 순서대로 다 했어요. 치과까지 다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 이지야, 우리 다 했다. 우리 아까 엄마가 한 것들 순서대로 뭐뭐뭐 했었지? 맨 처음에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귤 먹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치카를 했다. 그지? 요거를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엄마가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꼭 확인까지 다 받으셔야 돼요. 또 뭐 놀이 상황에서 자, 이지야, 선생님이랑 이제 도로 만들기 할 건데 도로 다 만들고 나서 자동차를 굴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색칠하기를 할 거야. 알았지? 자, 선생님이 순서대로 뭐뭐뭐를 한다고 했지? 라고 알려주시고 나서 아이한테 되물어서 확인을 받으시고 다 끝난 다음에도 다시 묻기. 추후 나아가서는 이것에 대한 순서의 시간 간격을 조금 더 넓혀 주셔서 아침이 시작되었을 때 오늘 하루의 일과를 큼직큼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녁에 다시 만났을 때 오늘 했었던 것을 되묻기. 처음에 물을 때는 이 활동 개수를 한 3개 정도로 구성을 하셨다가 아이가 잘 말하게 되면 시간 간격도 늘리고 그리고 이 활동의 개수도 점점 추가해서 4개나 5개 등등으로 점점 넓혀 나가시면 됩니다. 4번째는 중요도 파악하기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나 혹은 상대에게 좀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을 우선 주제로 대화를 하잖아요. 일상의 경험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특별하고 대화거리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이런 상위 언어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은 감정적인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순간적으로 감정이 일어났었던 일련의 상황이요. 우선 평소에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실 때 다양한 감정 단어를 어른이 먼저 많이 들려주세요.
대화를 하거나 아이한테 말을 할 때, 일련의 그런 명사, 동사들이 이제 포함되는 문장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그때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우선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도 이제 대화를 하거나 엄마랑 이야기를 나눌 때 감정 단어를 많이 포함해서 이야기하도록 유도시켜주세요. 너무 신나거나, 기대되거나, 혹은 짜증나거나, 속상하거나 등등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감정이 드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뭘 해서 어떤 기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가 많이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엄마가 이거 시켜서 지금 귀찮구나. 이따가 캠핑 갈 거라서 신났어. 동생이 뺏어가서 짜증나. 등등. 일상에서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일이 생기면 그 순간 그 즉시 감정 단어를 포함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중에 이제 저녁 먹을 때쯤이나 이제 그 상황이 훌쩍 지났을 때 아까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캠핑 갔다 와서 신났었지. 아까 동생이 그거 뺏어가서 짜증났었지. 처럼 한 번 더 꼭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 후에는 이제 많이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나신 뒤에 오늘 어린이집에서 제일 신났던 거는 뭐가 있었을까? 오늘 유치원에서 짜증나는 일은 없었어? 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네, 마지막 5번째 질문의 구체화입니다. 우와, 여기까지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응원의 박수를 한번 드리고 원래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5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경험 말하기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어른이 질문을 할 때 아이가 인지적인 처리가 쉬울 수 있는 질문으로 던져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냥 쉬운 질문 아니고요. 아이의 인지적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질문이요. 좀 자세하게 저 이지쌤이 단계별로 피해야 할 질문과 해주어야 할 질문의 형식을 나누어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조건 아이가 응이라고 대답할 만한 질문들은 피해주세요.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오늘 유치원 좋았어? 등등. 당연히 응이 나옵니다. 아이가 뭔가를 생각할 여지가 굳이 필요하지 않죠. 이런 질문들은 조금 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추상적인 질문도 피해 주세요. 오늘 뭐 했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오늘 유치원 어땠어? 와 같이 아이에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인지적인 부하를 많이 주게 되는 질문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같은 맥락으로 누구랑 놀았어? 그때그때 활동마다 논 아이들이 다르겠죠. 이런 질문들도 초반부에 아이에게는 조금 인지적 부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보다는 먼저 답을 주시고, 초반부에는 먼저 답을 주시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는 질문이 훨씬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산책 갔어? 안 갔어? 오늘 밥 먹을 때 그 김치 나왔어? 깍두기 나왔어? 오늘은 강당 갔었어? 안 갔었어? 등등. 아이가 기억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면 아이가 인지적인 부하를 조금 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처음에 아이의 그 즉각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아이 입장에서 이미 멀리 지나가 버린 건 중요도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원생활 일과를 거꾸로 물어봐 주세요. 하원 직전 상황부터 물어봐 주시는 거죠. 오늘 방과 후 수업 레고하고 발레였지? 발레 때 무슨 동작 했어? 점심 먹고 나서 자유시간 있잖아. 그때는 누구하고 놀았어? 우리 오늘 점심에 국물은 매운 거 나왔어? 아니면 안 매운 거 나왔어? 아침에 가자마자 가방 정리는 누가 했어? 우리 이지 스스로 했어? 아니면 선생님이 도와줬어? 이런 식으로 일과를 거꾸로 물어보며 아이가 기억을 더듬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감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일이 있다면 같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진 현재 언어 능력에 맞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지 처리를 보다 능동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아이가 일상에서의 경험을 보다 잘 말할 수 있도록 돕는 팁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실 이 경험 말하기라는 것이 다양한 인지적인 능력들과 그리고 상위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제 팁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까 이지쌤이 좋아한다고 했던 단어 3가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셋 다 제가 노력이 필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참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른들의 노력 덕분에 그 시간이 더욱더 가치롭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 이지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